아, 두 명이군요. 예, 한 살 터울 동생인데. 예.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동생,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아기들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 분에 넘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아이를 안 가지면 내가 더 늦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한테 좀 나중에 미안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열망은 지금 굉장히 결혼에 대한 것보다는 아기요. 아기에 대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대신 낳아드릴 수도 없고, 이거. 그러시구나. 참. 장동건 씨. 이 시대에 말이죠. 장동건 씨는 뭐, 겸손해 하시든 겸손하지 않으시든 관계없이 엄연한 사실만 말씀드리면 엄청난 스타십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이 스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실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공유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포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평범함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나에게서 모든 그냥 내 또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내 또래 사람들, 또 예전에 내가 20대 중반일 때라면 그때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내가 너무나 못하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들이 좀 그리워질 힘드시다. 때가 있고, 예. 아기도 그렇고, 뭐 예컨대 그냥 편안하게 여자친구랑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명동에서 손을 잡고 너무 하고 싶죠,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으세요. 떡볶이를. 근데 또,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또 안 하는 대신에 오는 또 좋은 점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인정하고, 뭐,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인정하기까지 제 마음속에서 물론 그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살았지만 저한테 용기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어떤 제가 그런 것을 또 얻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그것이 이제 삶이 저에게 또 주어지는 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포용하기로 제 마음속에서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네. 부럽기도 하고 참 안 됐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네요. 지금 37살의 장동건 씨를 회고하신다면 어떻게 회고를 하시겠어요?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면 그런 점 참 좋았다. 뭐든지 좋습니다. 어떻게 회고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 제가 고2라면 그때 너무 신중하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후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37살 지금 나이 때 너무 지나치게 신중했다. 네. 그걸 알고 계시는데 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제가. 안성기 선배님하고 장동건 씨하고 공통점이요.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참 좋으신 분 많지만 욕을 안 먹으세요. 욕하는 사람이 없고. 왜요? 욕 자주 먹죠. 그리고 제가 좀 우유부단해서 욕을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소가리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성격을 제가 고치고 싶어서 우유부단한 게 네.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착하다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요즘은 의도적으로 제가 정말 싫은 거는 이제 거절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절차나 예의가 갖춰지지 않으면 욕을 먹게 되기도 하고. 요새는 많이 좀 바뀌셨습니까? 좀 단호한, 좀 많이 바뀌셨습니까?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의식적으로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욕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겠죠. 장동건 씨, 겸손하지 마십시오, 이거. 살아오시면서 배우로서 어디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직접 봐도 겸손하시고 항상 운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노력했다. 정말 겸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겸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첫째는 너무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선택의 순간들이 오잖아요. 뭐 매 순간 그것이 이제 뭐 작품을 선택하는 시점이거든. 그 선택의 시점에서 제가 너무나 지금까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좋은 선택들을 다행히도 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운이라면 운이고 또 어떤 그 선택을 하기까지에는 뭐 저의 생각이나 저의 가치관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을 테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특별하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뭐 그 연기를 할 때 그 눈앞에 있는 한 명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 1000만 명, 2000만 명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을 연기로 한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과 1000만 명을 움직이는 것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봐요.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연기할 때만큼은 좀 거짓말을 하지 말자. 진심으로 연기를 한다. 네, 뭐 그것이 가장 큰 노력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장동건 씨, 제가 헤어질 때 장동건 씨한테 이런 말씀을 평을 드려야 되는데 중간 평을 좀 드리면요. 꼭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 좋은 평가예요. 네. 장동건 씨 멋있네요 정말. 네? 생각이 멋있고 저는 사실 장동건 씨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세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고 생각 많이 하시고 제 후배지만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인에게도 표현한 적이 많고 장동건 씨는 좀 영향을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라면 영향을 주고 있는 책들이 뭐 있나요? 잠깐 짧게 소개할 수 있나요? 요즘은 읽고 있는 책이 사실은 없긴 한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필요에 의해서 읽게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읽게 되는 책이 있고 지식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내 정서를 위해서 또 읽는 책이 있고 네. 이제 뭐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박중훈 씨한테 책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추천해 주신 책 중에 그 책 제목 같은 거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예. 제가 여기 굉장히 자유로운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뭐 아니 오랜만에 나오는 거 잘 몰라가지고요. 근데 그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읽었고요. 그게 이제 지식에 관한 책이고요. 그렇죠. 정서에 관한 책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책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시대의 흐름을 읽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